자, 오늘 2월 27일은 국제 북극곰의 날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줄면서 위험한 환경에 놓인 북극곰의 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제정된 날인데요. 북극곰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최근 급격한 날씨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재해 안전연구부 이막수 박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북극곰의 생존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현상 때문에 북극 해빙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나사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해빙, 즉 북극 얼음 면적은 10년에 평균 13%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극해의 빙산과 육지의 빙하가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먹이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해빙 면적이 매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곰의 서식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기후 변화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뭐 봄꽃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여름에 뭐 국시성 호우나 아열대 날씨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온실 효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 약 1.1도 상승하였습니다. 예. 같은 기간에 바닷물의 수온도 약 0.9도 상승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의 빙산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고 있으며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우, 폭염 등 기상이변과 태풍, 해일, 해수면 상승 등 연안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물과 수산 자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봤던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현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뭐 부산도 이렇게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실제 상승 추이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부산 해안의 해수면 상승 추세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설치한 조이 장기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9mm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33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약 3mm였습니다. 유사한 수치로 33년간 해수면이 약 10cm 상승하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최근 10년간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보다 10% 이상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래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 상승 속도 자체도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였죠, 방금?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해수면 상승 자체가 위험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 해수면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여름철 태풍 내시습 시 저기압과 강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풍 해일과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월파에 의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안 침식을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으며 해저 지진에 의한 지진 해일, 즉 쓰나미 발생 시 해안가 저지대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동해안의 지진 해일의 위험성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 뭐 지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해수면이 올라가면 그런 지진 해일이 생겼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해수면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뭐 지금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개인의 노력들이 실제로 해수면 상승 속도를 좀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CO2를 얼마나 줄여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연안재해에 대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박사님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연안재해 예측 및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해 디지털 트윈과 AI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연안재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 지역을 디지털 기술로 재현하고 IoT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와 수치 모델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AI 융합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안 재해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이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바다가 가까이 있고 예. 또 산도 많고 산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디지털 AI로 어디가 실시간으로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연안을 그대로 이렇게 컴퓨터 가상현실로 재현하고 여기에 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니터링 데이터 그리고 수치 해석 예측 자료를 네.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키면 저희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측과 대응할 수 있는 예.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니터링 자료라면 얼마나 뭐 비가 내리고 있고 파도 높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지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실시간 해상 기상 자료 또 이런 파랑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상 기후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도 또 이렇게 발전이 되는군요. 예.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안에서의 재해와 진환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안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연안과 안전한 해안을 물려주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예. 해안가의 연안재해 완충구역 지정이나 강풍이나 연안 침식에 대비한 해안 식생과 방제림 보급이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일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뭐 영화 해운대나 예전에 뭐 부산이니까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정말 위험한 지진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뭐 지진 해일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진 해일에 대해서 조기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된 그 관계부처 협동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앞으로의 그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저 대응 방식까지 좀 우리가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막수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